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휴식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5월에 6경기라는 강행군 치렀잖아요. 각 팀들 입장에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휴식기 대단히 기다릴 텐데, 이에 앞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네, 15라운드를 앞두고 주중에 FA컵 16강전이 일제히 열립니다. 저희가 FA컵 경기를 치르기 이전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A컵의 돌발 변수가 주말 15라운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하위권까지 순위표가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K리그 1 15라운드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리그에서 각각 2연패를 당한 두 팀이 반전을 노립니다. 3월 초 첫 맞대결에선 김천이 조규성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반전을 위해 필요한 것, 특히 두 팀에 필요한 것 바로 골입니다. 축구는 골을 넣은 팀이 이긴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서울과 김천은 최근 때 아닌 골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팀 슈팅 수를 보면 서울이 170개로 전체 3위, 김천이 168개로 전체 4위입니다. 괜찮네요. 네, 적지 않은 슈팅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건데 최근 3경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페널티와 자책골을 뺀 수치인데 서울은 기대 득점 6.5골로 단 한 골, 김천은 기대 득점 4.62골로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수치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서울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을 짧게 연결하거나 스로인 상황에서 골을 넣거나 페널티로 골을 넣거나 이렇게 공이 멈춘 이후에 골을 곧잘 넣지만 인플레이 상황에선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통 골잡이의 부재를 보는 시선이 많은데 에이스 나상호가 있으면 그나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좀 스피드가 살면서 찬스가 나오곤 하지만 지난 두 경기에선 나상호가 각각 후반 중반에 교체되고 종아리 문제로 결장을 했거든요. 그 두 경기에서 팀이 무득점 연패를 당했다는 것, 나상호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단 부상이 심한 건 아니라서 김천전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행이네요. 네, 나상호도 나상호인데 다른 공격수들 특히 조용욱과 팔로세비치의 발끝에서 골이 나와야 팀이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조용욱은 올해 큰 기대를 모은 선수인데 최근 8경기 연속 골이 없고요. 최근 5경기에선 유효슛이 1개뿐입니다. 김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기성이 최근 6경기 연속 필드골을 넣지 못하면서 팀의 창도 무뎌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기성이 막힐 경우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화려한 국대급 미드필더진인데 그런데 이영재, 고승범, 권창훈이 도합 59개의 슛을 쏘고도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경기에선 나상호와 조규성 외에 어떤 의미에서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의 득점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그걸 양팀 감독도 간절히 바랄 것 같습니다. 스쿼드로 보면 서울은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한순규 그리고 센터백 이한범이 지난 성남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장할 전망이고요. 두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았고 윤종규가 누적 경고를 씻고 돌아오는 건 그나마 호재입니다. 김천은 부상당한 센터백 박지수의 공백을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요. 때마침 하창래가 부상에서 돌아온 건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에선 황인범 그리고 김천에선 고승범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범범이네요. 그러네요. 네, 6월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나란히 뽑혔는데 이날 플레이메이킹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3연패 중인 김천의 원정 성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서울이 흐름이 좋지 않지만 3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경기는 28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전입니다. 2위 전북과 3위 제주의 격돌입니다. 네. 전북 최근 9경기 무패 행진으로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북의 고민 명확합니다. 역시 골입니다. 골. 좀처럼 골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돌아온 후 치른 5경기에서 5골에 머물고 있어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이 5골만으로도 3승 2무의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항전과 수원FC전에서는 유효 슈팅이 각각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빈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매 경기 골맛을 어쨌든 보고 있다는 건 위안이지만 멀티골이 나오지 않는 게 지금 전북의 현실이고요. 김선식 감독도 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근육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구스타보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루첸코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경기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스타보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수원FC전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부상작용을 느꼈던 김진수는 진단 결과 1, 2주 정도 결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제주는 최고 2경기 무승입니다. 제주 역시 득점이 갑자기 멈췄어요. 2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이전 3연승을 하면서 3경기에서 8골을 넣었는데 최근 2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거든요. 특히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는 슈팅을 2개밖에 날리지 못할 정도의 빈공이었는데 수원전에서 확실히 부상으로 빠졌던 이창민과 정우재의 공백이 컸거든요. 이창민이 빠지면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나 중거리 슛이 전무해졌고 정우재가 빠지면서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일단 제주는 이번 전북전에 맞춰서 이들의 복귀를 준비했는데 100% 컨디션일지가 미지수입니다. 제주는 주중 FC 서울과의 FA컵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면서 체력적 부담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주는 지난 수원전에서 남규일 감독이 상대가 아닌 우리와 싸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체력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거든요. 네. 제주가 최근 비슷한 멤버로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힘에 좀 붙인 상황인데 이번 전북전에는 어느 정도 멤버 변화를 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핵심 센터백이죠. 정훈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자리는 이지솔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3월 열린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주민규, 김주공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이어진 전북전 무승의 수렁을 끊었거든요. 네. 전북이 올 시즌 홈에서 개막전 승리를 제외하고는 5경기 무승일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반면에 제주는 또 지난 울산전에 패하긴 했지만 이전까지 원정에서 4승 1무로 강했거든요. 양팀 홈 원정 상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를 보면 저는 전북에서는 쿠니모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훈이. 전술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김진수가 결정하니까 만약에 전북이 3백 카드를 쓴다? 그럼 예전처럼 강원전에서처럼 쿠니모토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래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주가 높이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쿠니모토의 세트피스가 중요할 전망이고요. 제주에는 역시 주민규. 주민규가 침묵하면서 제주도 같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주민규 최근 전북전 3경기에서 3골 포함해서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거든요. 팀 내 최다인데 주민규가 전북의 막강 수비진 속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있는 제주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상 전북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제주가 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북 승하겠는데요. 정운이 빠진 3백의 그 틈에서 전북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수원 FC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 부진에 빠지면서 11위까지 내려섰거든요. 최하위 성남과의 승점 차도 이제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원 FC는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데 공격이 잘 되면 수비가 안 되고 수비가 좀 된다 싶으면 또 공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는 모처럼 수비가 좀 안정감을 보이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 묶어냈거든요. 근데 공격이 침묵을 했어요. 이승우와 라스의 부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승우 지난 인천전 득점 이후 지금 4경기째 침묵 중인데요. 원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홈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홈에서도 그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좀 하고 있고요. 라스는 더 안 좋습니다. 지난 시즌 날카로움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준인데요. 감각 자체도 떨어지는데 지금 투쟁적인 움직임도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두 선수가 잘해야 지금 수원 FC 특유의 공격 축구가 살아나잖아요. 김도현 감독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다시 벨트피크로 돌아온 거 맞아요. 아니냐. 지금 벨트피크가 맞아요. 네. 다시 라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울산은 반면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흐름이죠. 벌써 승점 30고지를 밟으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불안이 다소 있는 상황에서도 무실점으로 버티고 있는 데다 번갈아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윤일록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마수거리 골을 신고하기도 했거든요. 울산이 특유의 점유하는 플레이와 부분 로테이션을 통해서 선수들의 체력을 세이브하고 있긴 하지만 주중에 푹 쉰 수원FC와 달리 울산 같은 경우는 주중 FA컵도 치르고 지금 3경기 연속 원정길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울산 체력 부담 지금 극에 달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는 김기, 임종훈 같은 센터백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김영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극단적인 템백을 들고 나온 수원FC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울산은 지난해 7월이죠.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대5 대패. 당시 기억하시는 팬들 많으실 거예요. 라스가 잘했죠. 네, 이후 치러진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수원FC를 상대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수원FC는 이날도 지난 전북전처럼 수비 위주의 역습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많지 않은 기회를 마무리해줄 선수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라스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 말씀해주신 대로 울산전 그 경기에서 한 경기 4골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손 FC가 그때 모습을 재현해주길 기다릴 것 같고요. 울산은 바코로 하겠습니다. 바코가 최근 5경기에서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긴 한데 바코가 손 FC를 상대로 팀 내 최다인 5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이거든요.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골 침묵을 깨길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이 좋긴 한데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손 FC가 좀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울산 승하겠습니다. 울산이 뭐 주중 주말 이런 경기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9일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인천 전형구장에서 펼쳐지는 인천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네,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인천,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7경기 만에 승리한 성남,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시즌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3월 20일 첫 맞대결에선 인천이 무고사의 결승골을 지켜내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당시만 해도 쭉쭉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서서히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반 7경기와 최근 7경기 14라운드를 반으로 나눈 그래픽 뒤에 보고 계신데 초반 7경기에서 인천이 4승 2무 1패 승점 14점을 따냈고요. 최근 7경기에선 1승 4무 2패 승점 7점을 가져왔습니다. 승점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사가 14경기에서 11골을 폭발하면서 역대급 시즌 그렇죠. 보내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수비입니다. 초반 8경기에서 무실점만 4번 기록했던 인천 수비진이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2골씩 내줬습니다. 패턴을 보면 최근에 부쩍 전반 초반 실점이 늘었고 짧은 간격으로 연속 실점하는 횟수도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원FC전에선 첫 실점과 두 번째 실점 사이 간격이 14분, 울산전에서 13분, 지난 포항전에선 2분이었습니다. 한번 흐름을 내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여파 그렇죠. 그게 제일 때문으로 크죠. 그렇죠 보이는데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하나둘 다쳐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백 오반석이 그렇고요. 측면 수비수인 김준엽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잔부상과 카드 트러블까지 겹치면서 고정적인 3백이 최근에 나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맞네요. 변화가 심합니다. 아직 최상의 몸 상태가 아닌 선수들로 수비를 꾸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압박의 강도와 적극성도 좀 떨어진 모습. 초반 7경기와 최근 7경기 다시 비교하면 태클 성공 횟수가 82개에서 49개, 인터셉트가 297개에서 209개, 파울도 91개에서 74개, 특히 경고가 17개에서 4개. 경고가 줄어든 것도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조성한 축구 특유의 끈끈함을 되살 필요가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성남은 이 끈끈함 하나로 서울 원정에서 승리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철퍼덕 쓰러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선 어느 팀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핵심 선수들이 부진 및 부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투쟁심마저 떨어진다면 반전은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전에는 외국인 선수를 아예 배제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종호와 구본철 두 선수는 중용받지 못했던 선수들인데 최근에 나와서 앞에서 많이 뛰어주고 싸워주면서 상대에게 좀 어려움을 선사하고 있고요. 수비수들은 몸을 날려서 공을 막아내는 그런 투쟁심, 어떤 면에선 뭐 안티풋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선 실리적인 축구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성남은 최근 3경기에서 기대 득점 2.24골로 3골, 기대 득점을 뛰어넘는 깜짝 득점력을 선보였는데 이 3골 중 2골을 넣은 선수가 구본철입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22세 자원으로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한 선수인데요. 1년 만에 팀을 떠나 성남으로 왔죠. 홍시후와 트레이드였고 초반엔 경쟁에서 밀려서 기회를 못 받다가 이달 중순 수원 삼성전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조성환 감독 앞에서 어떤 뛰는 그런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고 이날 지켜보고 싶은 그런 키플레이어입니다. 인천에선 당분간 키플레이어는 계속 무고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16골 중 11골을 무고사가 넣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무고사 활약을 지켜보고 싶고요.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인천 승하겠습니다. 네, 성남 신의 수비수 김지수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경험 많은 무고사 앞에선 좀 고생길이 보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흐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다음은 오후 7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포항전입니다.
자, 3주전 맞대결 주인공 누구였냐? 단연 대구 골키퍼 오승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0대 1로 끌려다니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오승훈이 헤더로 연결했고 이게 황재현의 몸에 맞고 들어갔죠. 비록 득점은 아니었지만 거의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터진 골키퍼 인플레이 상황이었잖아요. 네. 오승훈은 이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꽁병지를 소환시키는 맞아요. 네, 그러기도 했죠. 이 득점 이후 대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후로 확실히 좀 흐름을 탄 모습이거든요. 역시 주역은 누구냐? 세징야입니다. 대구가 흐름을 탄 수원전 승리부터 세징야가 부상에서 돌아왔거든요. 슈퍼 에이스는 이 대구가 무패를 달린 4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3골 2도움이란 놀라운 스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는 외인 3번째로 50-50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죠. 대구는 특히 대팍에서 강했는데 최근 2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3대 0으로 승리했다는 점 이번 경기 홈에서 펼쳐집니다. 네. 포항은 지난 인천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2연패의 아픔을 깔끔하게 씻었거든요. 인천전에서 여러 호재가 많았는데 일단 최전방에 포진한 외국인 선수 모세스가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향후 활약을 기대케 했고요. 포항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성 이수빈 이승모 이 라인이 3선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김기동 감독에게 다양한 옵션을 안겨줬습니다. 워낙 지략이 좋은 김기동 감독이기 때문에 뭐 여러 카드를 손에 쥐면 또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고민은 박찬용의 결장입니다. 박찬용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는데 포항이 최근에 이 박승욱의 센터백 시프트로 좀 재미를 보고 있긴 한데 박찬용이 센터백 자리에서 워낙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박찬용이 수비도 수비지만 뭐 빌드업 시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큰 힘이 됐었는데 결장이 예고됐기 때문에 그랜트 카드가 아마 대체자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지난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강원전에서 2골을 김진혁, 정태욱 두 뚝배기의 높이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높이를 갖고 있는 그랜트 카드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최근 5번의 맞대결 결과를 보면 대구가 2승 3무로 절대 우위에 있거든요. 여기 홈에서는 2018년 7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구가 홈에서 강했던 만큼 대구는 홈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건데요. 반면 포항은 지금 최근 원정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에서 주목할 맞대결. 전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3세 아시안컵에 나서는 두 영건 고재현과 고영준 쌍고의 맞대결 주목하고 싶습니다. 대구의 고재현은 홈에서만 뭐 5골을 기록 중에 홈보이잖아요. 지난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는 득점이 아닌 도움을 올릴 정도로 감각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득점포 가동을 노릴 것 같고요. 포항의 고영준은 지난 대구전에서 선제골도 넣었고 대구를 상대로만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더라고요. 고영준이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치다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지난 인천전에서는 교체로 나서면서 체력을 세이브했거든요. 이날 경기는 좀 주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대구 하겠습니다. 홈 대구는 강합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포항이 원정 득점력이 신통치 않긴 한데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은 FA컵과 리그 나흘 간격으로 연속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가 그러니까 올 시즌 벌써 3번째 만남이 되는 건데 강원의 그 최용수 감독과 수원의 이병근 감독이 처음으로 만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두 감독은 2020년 6월 각각 서울과 대구를 맡아서 지락 대결을 펼쳤는데 당시는 홈팀 대구가 6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명 식스앤더시티 기억나네요. 네, 네.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구의 대승을 기여한 선수가 김대원, 지금은 요스볼의 에이스죠. 에이스로 활약 중이고 정승원도 있습니다. 정승원은 올해 수원으로 이적해서 이병근 감독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두 감독과 선수가 합심해서 강원을 상대하러 하게 됩니다. 두 선수를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일단 꼽고 가겠습니다. 김대원은 뭐 양현준도 잘하고 있지만 이 팀에서 김대원이 어떤 흔들어줘야지 득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승원은 지난 제주전에서 슈퍼 태클도 있었고 멋있었습니다. 네, 엄청난 활동량, 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날은 또 윙백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모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일단 2대 2로 비겼는데요. 최근 분위기는 수원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지난 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비기면서 일단 연승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제주와 비등하거나 조금 더 좋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부임 이후에 일단 포백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이날은 제주 맞춤 3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주가 단 한 개의 유효슛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건 수원이 잘했다는 그쵸. 말이 되고요. 최근 3경기에선 필드골 실점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 감독 입장에선 우리 포백도 되고 3백도 되는데 이러한 자신감을 안게 된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공격입니다. 홈에선 전진우가 소위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승점을 쓸어 담았지만 팀이 올라서려면 원정에서도 골 넣고 이겨야 맞아요. 합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엔 대구, 제주 원정에선 연속해서 무득점을 했습니다. 제주전에서는 아예 정통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김건희는 일단 제주전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건 사실인데 앞서서 또 복귀를 했다가 또 다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영규는 부상 중이어서 이번 경기 복귀도 역시 불투명하고 그로닝은 제주에서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이날 역시 지난 제주전과 비슷한 공격 라인업 류승우와 전진우에게 공격을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은 13라운드에서 서울 잡으면서 9경기 만에 승리를 했지만 대구 원정에서 맥없이 패했죠. 최근 10경기 중 6경기에서 멀티 실점 중인데 특히 선제골 내준 경기에서 1무 5패 이날 경기 포인트도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강원 팬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영, 우리 한국영 언제 복귀하냐 이렇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 팀 훈련 복귀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복귀 실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A매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복귀한 선수들은 일단 6월에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다면 확실히 강원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처럼 수원도 강원 홈에서 이상하게 말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강원 승하겠습니다. 무승부. 양 팀 다 좀 방점을 찍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1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16일 16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